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알레르기성 질환은 건강한 사람에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염이나 천식, 피부염 등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현대인을 괴롭히는 비염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찬바람이 많은 요즘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세한의원 형완용 원장님 모시고 비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비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 먼저 우리 몸에서 호흡기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는 보통 하루에 23,000번 정도의 호흡을 통하여 약 3,000갤론, 즉 약 12,000리터 정도의 공기를 흡입하는데, 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들, 꽃가루, 곰팡이뿐만 아니고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오염 물질, 중금속, 산업 배기물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독특한 호흡 방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호흡기 중에서 코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코의 역할은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를 덮여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또한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 코를 비롯한 호흡기계의 방어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점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점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신체에서 외부 환경과 직접 노출되어 있는 부위는 피부기관이 있고, 둘째는 소화기관이 있고, 셋째는 호흡기관이 있습니다. 호흡기관은 피부, 즉 점막이 적절한 습도와 점액에 의한 방어 시스템을 상실하게 되면 균이나 독소가 침입했을 때 쉽게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적절한 습도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 2리터 정도의 점액이 분비되어서 호흡기를 청소하게 해주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해주며 아주 미세한 섬모가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점액이 있는 양탄자 형상을 띠고 있어서 어떤 균이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때 목 뒤쪽으로 보내지게 됨으로써 삼켜지도록 만들어집니다. 또한 코는 구조적으로 가운데 비중격을 중심으로서 좌우 비강으로 나누며 좌우 비강은 다시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로 나뉘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코 안쪽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 비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위에 설명했듯이 코의 내벽에 있는 점액이 건조해지거나 또는 독소나 균이 침범함으로써 발생된 염증을 의미합니다. 주된 증상은 가려움, 콧물, 재채기, 코 막힘의 특성이 있으며 알러지로 인한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귀나 목의 가려움이라든지 충혈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두통 등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보통 비염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과 그리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분되던데요. 그렇다면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그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코 속으로 흡입된 이물질로 인해서 코 속 점막이 면역학적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된 증상은 심한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중요한 증상입니다. 또한 심한 가려움 증상과 함께 눈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눈이 쉽게 충혈되고 눈물이 나고 눈 밑에 주름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코가 많이 막혀서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냄새와 맛을 모르게 되고
축농증이 생겨서 얼굴에 감각 이상이 오기도 하며 심하면 두통이나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주된 원인은 찬 공기라든지 높은 습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 연기 등 다양한 자극이 코 속에 가해져 가지고 코 속에 있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하게 되면 비강 점막에 혈액순환이 지나치게 많아져 가지고 점액 분비가 많아짐으로써 콧물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점막이 너무 팽창해 가지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한 혈관 운동성 비염은 담배 연기나 향수와 같은 강한 냄새 또는 화장품, 또 세탁용 세제, 또 수영장의 소독약 등 다른 공해 물질로도 흔히 나타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코의 점막이 혈관 확장에 의해서 부어있는 상태이며 코 점막의 자극에 대한 과장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코막힘, 또 콧물이 흐르고 목 안쪽에 가래가 많이 자주 생겨가지고 삼키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달리 코, 눈, 인후부에 가려움증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면 그 발병 원인의 차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임상적으로는 두 종류의 비염이 원인이 다를 뿐 증상이 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환자에게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나 공해물질 등 환경적 자극 물질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보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코의 점막에 있는 혈관의 자극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서 나타난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양방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에는 양방에서 주된 처치 방법은 환경 컨트롤을 하고 또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또 면역요법을 쓰기도 하고 또한 비강 내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비알레르기성 비염, 즉 혈관 운동성 비염은 보통 감기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을 오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 보통 혈관 운동성 비염, 즉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 치료는 부교감 신경 억제제인 항콜린제제 스프레이나 스테로이드를 써서 치료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단 스프레이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있을 경우 일주일 이상 쓰는 경우는 아주 위험하며 오래 사용하면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의학에선 비염을 어떤 증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비염을 분체나 또 비류라고 흔히 불렀으며 폐기, 또 비장의 후천적인 기운, 또는 신장의 선천적인 양기가 허약해져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폐의 기운이 부족해서 풍안에 쉽게 감소가 된다거나 비와 폐의 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수습을 잘 운행시키지 못하거나 또 신의 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숨을 잘 들여마시지 못하고 폐를 덮여주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로부터 보았습니다. 예, 그럼 그 비염에 대한 한의학적인 진단은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구분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비염의 한의학적 진단은 첫째 진찰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한, 열, 허실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한증의 비염은 대체적으로 맑은 콧물이 나타나고
냄새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고 또 코막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열증의 어떤 비염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노란 콧물이 나타나고 악취, 또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역시 코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허증의 비염인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른 증상이 특별히 없이 주로 코만 자주 막히는 경우에 허증의 비염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실증의 비염은 또 급성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고열을 동반한다든지 코 속에 즉 비강 내에 농성 점액이 많은 경우 급성 부비동염 쉽게 말해서 축농증으로 급성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비염 같은 경우에 그 제때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 치료 적기를 놓쳐서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비염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장기화되면 코와 귀는 이관, 즉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서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만성 비염의 60% 정도는 중이염이라든지 축농증으로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 그 비염을 제때 치료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첫째로 비염을 제때 치료해 주지 않으면 천식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는 뇌 기능이 저하가 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코가 막혀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못하게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셋째는 성장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데요.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입안과 목이 쉽게 건조하게 돼 가지고 감기라든지 편도선염을 앓게 돼 가지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염으로 인해서 소심한 성격이라든지 불안정한 성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코가 막힌다든지 재채기를 자주 한다든지 코가 많이 가렵다든지 등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성격이 형성되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스트레스는 정서가 불안해질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비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경우에 초기에 확실하게 잡아줘야 성장과 그리고 성격 형성에도 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비염에 대한 치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호흡기의 건조함이나 염증을 치료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소염 윤조법을 쓰게 됩니다. 둘째는 독소나 오염물질이 인체 내에 침입해가지고 생기게 되는 유해산소,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보양요법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약물요법으로는 보중익기탕이나 보폐원전이라는 보양류나 또는 통규탕, 여택통기탕이라는 국부적 치료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하며 약침이나 또는 침치료를 통해 가지고 호흡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치료를 겸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잠깐 그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그 치료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체내에 있는 그 유해한 물질을 식이요법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체내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주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이나 양파 또는 모든 양배추 종류에는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 글루타치온이 세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체내의 독성 물질, 즉 유해산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등 또 대부분의 푸른잎, 또한 노란 야채 이런 것 등은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됨으로써 이 비타민 A가 또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 특히 포도, 키위, 레몬, 아보카도 등은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비타민 C가 체내의 유해 물질,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해바라기 씨나 홍화 씨나 또 아몬드, 헤이즐넛 종류의 기름은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씨앗의 어떤 그 기름 성분은 우리가 천식이 있는 경우 천식이 있는 부위에 호흡기의 점막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냥 저희들이 평소에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진 야채라든지 또 그 색깔 있는 과일들을 많이 평소에 많이 섭취를 하신다면 그런 유해 물질들을 해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급적 비염의 원인 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먼지가 많은 곳, 공기가 탁한 곳, 또 습하고 냉한 곳은 피하고 진먼지라든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곰팡이 등의 어떤 그 물질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는 비염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비염을 악화시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정한 환기와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함으로써 비염의 원인이 되는 담배 연기라든지 진먼지라든지 진드기 등의 유해 물질을 미리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약물의 그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며 가급적 장기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일시적인 흡입제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마취제 종류라든지 또 신경안정제 등은 호흡기의 점막을 특별히 더 건조하게 하고 악화시킴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술과 담배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직은 바깥 기온이 차가워서 이렇게 환기를 하시는데 조금 소홀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환기를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그 방법일 듯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세한의원 형한용 원장님 모시고 비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자랑 분위기 자랑 만나라. 오늘은 하이웨이 7과 웨스트 비버크릭에 위치한 식당 궁으로 가보자. 오늘 요리는 매운 해물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안 매운 그 팔보채 오늘 두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재료는 오징어 다리부터 해가지고 몸통, 파, 새우 그리고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 그리고 피망, 그리고 싱싱한 조개, 소라, 그리고 이것도 소라, 이것도 이제 홍합이죠. 홍합하고 이 콩나물. 각종 싱싱한 해물이 주를 이루는 매콤한 맛의 해물찜. 예, 먼저 이 육수에다가 간을 하는 이유는 콩나물하고 각종 야채, 해물들이 골고루 이렇게 양념이 배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재료를 넣으시고. 자, 이제 준비된 모든 재료를 하나씩 가지런히 올려 맛깔진 해물찜을 위해 열을 가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빨리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열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 뚜껑을 덮어주시고
이제 좀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해물찜 간을 하실 때는 마늘 다대기, 참기름, 콘다시, 설탕, 고춧가루, 소금, 그리고 생강,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맛술이라고 있습니다. 요 총 8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달콤한 그 해물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과 각종 해물과 야채가 익었을 때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와 약간의 고추장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고추장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음식이 너무 입맛이 텁텁하니까 많이 넣는 것보다 조금의 양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가 다 끝나시고 간이 맞으실 경우에는 살짝 전분 처리해가지고 그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얼큰한 맛의 해물찜 완성. 구수한 해물 맛과 향긋한 콩나물이 어우러져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예,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 그 팔보채를 하겠습니다. 이 각종 해물과 이 야채를 비롯해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는 홍합, 송이버섯, 오징어, 야채, 오이, 해삼, 그리고 새우, 표고버섯.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 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육수인데, 간을 하실 때는 뭐 소금, 다시다, 그리고 후춧가루와 몇 가지의 재료가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만이 알고 있는 또 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팔보채는 원래 중식 요리이기 때문에 이 강한 불에서 볶아내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다가 모든 재료를 섞어서 넣으시고 볶겠습니다. 색색깔 야채를 달구어진 기름에 볶아내는 비결. 이 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빨간 고추씨 기름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좀 한결 색깔도 고와지고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된 고추씨 기름을 넣자 모든 재료의 색깔이 팔그스름하게 먹음직스러워졌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간을 한 육수와 안에다가 간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부어서 비밀 육수와 재료를 함께 끓인다.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게 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 재료와 모든 그 생선, 고기 그런 거를 더 남보다 더 나은 품질, 더 싱싱한 그런 걸 또 사용하고 있고 또 몸에 안 좋은 미온은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셔가지고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고 항상 또 이렇게 연구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애용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말물을 넣어 마무리. 윤기가 졸졸 흐르는 먹음직스런 팔보채까지 완성. 화려하게 차려진 임금님상 한상. 식당 궁이 선사하는 해물찜과 팔보채로 정겨운 이들과의 즐거운 식사가 이어진다. 넓은 규모와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식당 궁은 한식, 일식, 중식을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에 꼭 맞도록 선사한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구웅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정갈한 음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펫과 함께 하이웨이 7과 웨스트 비버 크릭, 웨스트 비버 크릭 전문 식당몰에 위치한 궁으로 오십시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음료 하나를 고를 때도 칼로리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살이 찌지 않는다며 설탕 대신 사용하고 있는 무칼로리 인공 감미료가 도리어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만을 부를 수 있는 인공 감미료의 섭취를 줄여보는 것, 건강 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